숙명여고 사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쌍둥이 자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복준 위원님. 네, 어제 이제 경찰이 최종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언론에 공개한 내용들이죠. 네네. 거기에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 그 이목을 집중시켰던 거는 그걸 거예요. 이 쌍둥이들이 2학년 1학기 전 과목 이 정답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저거만 메모에는 네. 가로 10cm, 세로 3cm의 포스트잇. 아하. 저 포스트잇입니다. 저 포스트잇, 네네. 저기에 그 20문항에 그 이 답이 다 써 있어요. 주관식, 객관식이 정말 깨알같이 적혀 있네요.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네. 저걸 이제 아마 그 국민들이 보면서 네. 이래도 그 문제가 유출되지 않은 것이냐 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생각보다 경찰이 꼼꼼하게 수사했네요. 아하.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마 그 추정컨대 이들은 저렇게 포스트잇으로 네. 사전에 입수한 정답을 소지하고 있다가 네. 저걸 보고 시험 보면서 기재하면 또 부담감을 느끼니까 아하. 포스트잇은 평상시에 그 정답을 다 외우려고 외운다. 노력하는 아하. 그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운 거를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 받자마자 얼른 시험지에다가 외운 네. 거 까먹기 전에 다 깨알같이 기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3 가로 세로 3cm 정도 크기의 그 전 시험 문제를 다 답을 썼다. 바로 저 장면이네요. 네. 그러면 저거는 이제 저거 써놓으면 뭐 그 교사한테 걸릴 일이 없잖아요. 네. 그것도 뒷장에다가. 아하. 그런 이제 그런 부분 나온 것 같고요. 네. 일부 물리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물리했지만 반드시 계산, 연산이 필요한 네. 문제인데. 네.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시험지를 경찰이 확보한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이번에 좋았어요. 네. 그 당시에 얘가 봤던 시험지는 그대로 걷어서 있거든요. 네. 그걸 다시 뽑아내가지고 시험지를 보니까 네. 계산하는 흔적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단지 답은 맞아요. 아하. 또 그 중에 정답 수정전 정답 있잖아요. 10대 네. 11인가. 그 경우도 없이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쌍둥이들한테 경찰이 추궁한 것 같습니다. 아하. 야, 계산도 안 하고 어떻게 네네. 답을 맞췄냐 그랬더니 네. 암산으로 했다고 한답니다. 암산으로 그런데 풀었다. 다른 교사들을 불러다 보니까 암산으로 불가능하답니다. 네. 지금 앞서 이 사진을 보면요. 최단비 변호사님.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시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답을 자기가 풀면서 정답을 체크할 때는 굳이 저렇게 깨알처럼 시험지에 저렇게 저 보세요.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지금 알 듯 모를 듯 무슨 암호처럼 기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그 포스트잇에 써놓은 글씨의 크기와 저 시험지에 써놓은 글씨의 크기가 다릅니다.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주 작게 써서 감독관이 본인이 이것을 쭉 써놓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이제 보인다라고 경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게 써서 본인만 볼 수 있고 네.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것이 마치 본인이 옆에 문제를 풀면서 필기하거나 체크한 것과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쌍둥이들은 내가 나중에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채점을 하려고 이것을 포스트잇에 옮겨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국가공인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지를 다 걷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점을 하는 과정이나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바로 시험을 보고 나서 복기를 하려는 과정에서 답을 적는 경우는 있어도 저게 최근에 내신에도 과연 저런 절차가 필요한가 그것이 네. 저는 조금 의문이고 네. 앞서서 김복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되는 정황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경찰이 입수한 모든 증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경찰이 저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재판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모든 증거를 공개하면 그것은 이제 쌍둥이와 쌍둥이의 변호인들에게 증거를 쉽게 말하면 본인의 공격 방법을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는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저 정도의 증거를 보면서도 직접 증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쌍둥이와 쌍둥이 아버지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은 그런 네. 것들은 없어도 저 정도면 거의 직접 증거에 육박하는 증거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저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지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네. 저거보다도 쌍둥이들이 지금 변명을 했던 것이 오히려 무색할 만큼의 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이제 네. 어제 결과 발표를 보면서 네. 추정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2학년입니다. 지금 2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가 됐던 건 이게 최초의 언론에 불거졌던 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만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을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치러진 A여고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한 후 이를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주어 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학교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여고 전 교무부장 B씨를 구속하고 그의 쌍둥이 자녀 C, D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시험지에 정답표가 기재됐고요. 또 정답이 기재된 암기장이 발견됐고 휴대전화에 영어 시험 정답이 저장되어 있었고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암기장도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시험지에 그 정답표 글씨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 채점을 위한다면 그렇게 작은 글씨로 적을 필요가 없는데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만 글씨로 적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만 부정행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려 이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에 입학한 이후 총 5차례의 부정행위가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얘들이 그 숙명여고에 입학해서 6번 본 중에서 5번 그 정답이 전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성적은 좋지 않죠. 그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그게 원래 자기 실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그건 좋지 않고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치러진 5번의 네. 그 시험 문제 이 정답이 요번에 발견이 된 거고요. 네. 이제 급격히 발견이 된 거고 뭐 조금 이따 뭐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2가지가 있어요. 네. 이들이 지금 저 전교 1등으로 올라간 거는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이 네. 자체 내서 낸 시험 문제고요. 네. 또 이제 전체가 시험 보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전국 모의고사가 있죠. 네. 네. 근데 모의고사는 공교롭게도 아예 그 등급 속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성적은 정말 이상한 거죠. 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말씀하신 건데, 요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소장님. 네. 글쎄요. 쌍둥이 자매들, 아빠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요, 불안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불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하. 기본적으로 한 번이 어렵지 그 2번째부터는 조금 네.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건데 네. 지금 5번 문제 유출을 했는데 처음엔 한 과목, 그 다음에도 한 과목, 네. 그러다가 3과목, 그러다 전과목이 됐거든요. 네. 아마 한 과목 갖고는 성적을 오르기가 어렵다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용기를 내서 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미안함이 없고 지금 또 다른 핑계들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관점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주 심한 피해자가 숙명여고에 다니는 고3 학생들이거든요. 지금 수능이 내일 모레입니다. 맞아요. 예, 그 친구들이 시험 볼 맛이 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집중이 들고 안 돼요, 예, 집중이. 집중이 안 될 것 네. 같아요. 2번째는 학부모겠죠. 아마 전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일 거고요. 맞아요. 3번째는 교사들 아닐까요? 사실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되는 교사들에 대해서 네.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맞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담하게 이 일을 할 정도라면 네. 공부를 했었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쌍둥이 자매는 저 정답을 암기장에 적어놓고 그것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요? 최단배 변호사님. 보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오고 구속 아버지는 지금 예를 들면 구속되어 있고 네.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걸 왜 안 벌었지?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도 이제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변호인으로서 같이 입회를 해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그 전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증거들을 다 없앴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나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5번이나 몰래 유출을 했고 기간이 횟수로 2년, 만으로 1년입니다. 네. 그럼 5번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버지가 유출한 거, 본인이 암기하려던 거, 적어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 번이었고 그 한 번을 했을 때 내가 걸릴 거라고 그때 생각을 했으면 그때 다 폐기를 했을 텐데 이게 5번이 이어져 오면서 언제 걸릴 거란 생각은 못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때 당시에 본인이 있었던 포스트잇이나 네. 아니면 당시에 어디 적었는지를 다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는 네. 모든 것들이 관련된 것들을 다 숨기거나 없앴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하. 그것이 압수와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는 네. 하나 이상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김복준 네. 교수님께서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놨던 것이고요. 저는 네. 굳이 모아놨다거나 네. 하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네. 본인이 관련된 증거를 다 어디에 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압수수색의 결과로 이러한 것들이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아마 이 수사를 하기 전에 같은 반에 있는 동급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 아이들이 책 보는 사이에 요만한 뭔 메모지를 넣어놓고 잊고 있다가 뭐니 하면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경찰이 굉장히 차관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cm, 10cm 요만해요. 네. 그거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책 틈 사이에 꼽혀 있으면 네. 본인도 관리 안 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지만 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는 속된 말로 먼지 턴다고 그러거든요. 네. 한낱이 털기 때문에 네. 저게 적발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애초에 이 아버지, 쌍둥이 자매 아버지란 사람, 이제는 전 교무부장이고 구속이 됐습니다. 애초에 했던 말이 지금도 제 뇌리에 맴돌아요. 우리 쌍둥이 딸들이 4시간도 못 자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올린 성적인데 왜 우리 자매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쌍둥이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성적이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주변에 의심을 산 게 아니에요.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면 모든 꼭 숙명여고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신의 실력을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내신에서는 1등을 하는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는 그 정도의 성적을 내지 않는다. 또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물론 사교육이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숙명여고 같이 소위 강남에서 명문이라고 보이는 학교에 이과와 문과의 전교 1등의 학생이 네. 학원에서는 중급 정도에 반해서도 그런다면서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네. 거예요. 보통 학원가에서 1등을 해도 전교 1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의 진술이랑 또 학부모들, 비대위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는데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에서는 전교 1등을 매번 그러니까요.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것이라 네.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4시간밖에 못 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들의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 정말 설사 그렇게 네. 믿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증거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네. 그것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초에 이 사건 뉴스파이터가 처음 다룰 때요. 그때도 글쎄요. 이걸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도 이 네 분이 이 사건을 같이 다뤘는데요. 그때도 최단비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4시간도 못 잤다고 했을 때 최단비 변호사님이 그랬어요. 숙명여고 같은 강남 8학군의 아이들은요. 거의 모든 아이들은 다 4시간도 못 자요.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바로 쌍둥이 자매만 4시간 못 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놉니까? 6시간, 7시간 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 아버지의 말이라는 게 떨어진다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제 귓가에 맴도는데 지금요. 경찰이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님 학교 측은 그러면 이 아버지 전 교무부장과 두 자매에 대해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학교의 조치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그동안 분노해 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학부모들이 봤을 때에는 학교가 쌍둥이를 옹호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제도들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우리가 전 교장과 교감 이후에 새로 부임하신 교장과 교감도 처음에 부임했을 때 했던 얘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학교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네. 취지의 얘기를 했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지금 허은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고 있는데 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했던 것이 어서 쌍둥이들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를 하고 네. 0점으로 처리를 해야 원래 1등을 했었던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하. 그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간의 이제 학교 입장은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재판을 아직 받지 않은 과정에서 이렇게 확정 판결이 있는 것과 같이 아이들에게 0점 처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서울시 교육청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제 조치를 했으니까 네. 기소 의견만으로도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하. 사실 이전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이 쌍둥이들이 자퇴 신청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었죠. 네. 자퇴 신청서를 내면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인정이 되는데 네. 그럼 그 성적이 제대로 된 성적이 아닌데 그대로 인정이 돼서 나중에 학교 대학을 갈 때 인정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그것을 자퇴를 인정을 하지 않고 네. 퇴학 처리 처분을 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까지는 굉장히 환영한다 이렇게 네. 학부모 비대위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에 네. 전 교장과 교감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 이유가 제대로 된 정기교사의 고사에서 이 교무부장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네. 그것만으로 업무 방해의 방조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네. 판단이었는데 비대위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전 교장과 교감도 기소를 하고 네. 그 전에 여기 있었던 그러니까 네. 교사들의 자녀들도 전수조사를 해라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측은요. 이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학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퇴학 조치이기 때문에 이게 기록에 남아요. 평생 이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김복준 의원님 아마 네, 이제 네. 이 쌍둥이 자매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대입을 보려면 검정고시를 이제 그래야 봐야 될 될 겁니다. 거예요. 네. 이게 자퇴하고 퇴학은 다른 점이 뭐냐면요. 네. 자퇴를 하면 이 아이들이 그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죠. 다른 다른 학교로 학교 갈 수 그렇죠.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자퇴고 퇴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0점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차이가 좀 있겠고요. 네.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그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거 또 밖에 그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사분들 전체를 매도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은 네. 뼈저리게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이 경우처럼 한 학교의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교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평소보다 갑자기 성적이 높아져 가지고 이 경우처럼 네. 지금 이미 저 수시라든지 이런 걸로 아주 좋은 대학에 가 있다면 네. 그 부분 소급해서 수사할 필요 있다는 아하,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저도 강력하게 경찰에서 소급해서라도 이 사태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 수사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불공평하니까요. 네네. 네. 지금 이 경찰은 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앞으로 이제 검찰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을 거칠 거예요. 지금이라도 무언가 이 쌍둥이 자매가 이 정도 되면은 스스로 털어놓을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입을 다물게 하는 그 무언가 혹시 있는 걸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